죽음의 문화입니다. 예, 이 그래프는 연도별로 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도까지 자살률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가운데가 평균이고 위는 남자고 아래는 여자입니다. 차이가 꽤 있죠. 예, 우리나라는 원래 자살률이 10명도 안 됐습니다. OECD 국가들 평균이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낮았던 나라입니다. 자살이 적었던 나라입니다. 언제 튀어올랐을까요? IMF 때죠. 맞습니다. IMF 때죠. 98년도에 그 전에까지 10명이었던 자살률이 18.4명으로 확 뛰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곧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많이 한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리를 좀 되찾아가는 듯 했는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 2002년도부터 특히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2011년도가 피크였는데 2011년도에 32.7명까지 올라갔습니다. 3배가 뛴 겁니다. 몇 년 사이에? 예, 한 13년 만에 3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라간 나라가 없어요.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재밌죠? 2011년도에 다시 급격하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급격하게 내려와서 2017년도,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한 20%가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살은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그거는 정답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2012년도에 제가 라이프 오프를 설립을 하고 제 믿음입니다. 다 제 덕분에 예, 라이프 오프 덕분입니다. 예, 이건 제 믿음이고, 2011년도에 자살 예방과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법, 쉽게 해서 자살 예방법이라는 게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자살 예방을 국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자살 예방 협회라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80억 가지고 자살 예방을 했습니다. 예, 80억 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말하면, 예, 욕먹을까봐. 그런데 국가에서 자살 예방 법이라는 걸 통과시키고 자살 예방을 시작하니까 자살자 수가 확 줄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영향이 있었고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일찍 좀 하지. OECD 1위 한 게 몇 년부터라고요? 2003년도부터인데. 세계 1위 하던 그때까지도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2011년도 법 통과시키고 법이 통과됐다는 건 뭐냐? 예산이라는 게 세워지고 공식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2012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자살 예방 관련돼가지고 뭔가 혜택을 보신 적이나 교육을 받은 적이나 뭔가 영향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래도 줄어듭니다. 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참 국가가 나서면 참 훌륭하다. 두 번째, 일찍 좀 하지. 이 두 가지 제 마음인데, 근데 이 그래프에서 결정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 자살률이 13년 동안 3배로 확 올라갔는데 갑자기 자살률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표현해도 공식적이라 좀 조심스러운데, 유행을 탄다는 거. 네. 쫙 올라갔다가 살짝 쫙 내려오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실은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살 예방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예, 쉽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서울의 스크린도어가 자살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저 열차 들어올 때 뛰쳐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분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기관사들 그 트라우마로 자살하고 그거 본 승객들 트라우마로 자살하고 그래서 이게 영향력이 컸습니다. 네, 스크린 도어를 달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쪽은 0이 된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니까요.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약 안전 보관함이라고? 네, 보신 분들 계시죠? 농촌에 어르신들이 농약 먹고 자살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방법을 고안해낸 게 뭐냐? 이 농약 보관함이라는 거. 농약을 여기 철제 캐비넷인데 여기다 넣어서 보관하자라는 아이디어 정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저기 써있는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꽤 됐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웃긴다 그랬습니다. 저걸로 어떻게 될까? 왜 그러냐? 이걸 철제 캐비넷이에요. 이거 농가에 보급을 합니다. 농약을 저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열쇠로 문을 잠급니다. 그럼 열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면사무소에 갖다 맡기든지 이장한테 뭐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갖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냥 열면 돼요. 이게 어떻게 자살 예방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자기가 죽어야지. 그리고 가서 열쇠를 찾아가지고 그거 열어서 농약 먹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스톱을 한다는 거예요. 자살 예방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다니까요. 네. 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이 지금 많이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네. 제일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번개탄 또 자살이 많잖아요. 번개탄 자살이. 근데 그 번개탄 자살이 많이 그러니까 대책이 뭐가 세웠느냐면 번개탄을 안 보이는 데다 놔라. 네, 안 보이는 데다 놓는 거예요. 그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점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번개탄을 찾으면 신고해라. 이게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찾다 지쳐가지고 자살을 안 해요. 황당하죠? 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편의점에 계산대 밑에 비상벨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이제 범죄 문제도 있지만 자살 예방 이게 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경찰을. 실제적으로 저희 전주 지부의 그 지부장 그 목사님 교회 청년이 참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청년이 편의점 알바를 한 거예요, 슈퍼에서. 그리고 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소주는 벌써 찾아가지고 한 병을 딱 들고서는 번개탄 어디 있어요?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주고 나가는 동시에 경찰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살렸어요.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자살 예방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쉽다니까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자살 예방 무슨 정책을 쓰면요. 팍팍 먹혀요. 아까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30만 원이 뭐라고 사람이 안 죽어요. 이게 번개탄 찾다가 스톱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중요하다. 생각이 바뀌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통사고가 옛날에는요. 사망원인 4위에 있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교통사고가 사망원인 4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10위 안에 끼지도 못하고 완전히 밀려나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요. 예. 이거 아십니까? 예. 지금 앉아 계신 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분들은 안다고 고개를 끄덕하고 이쪽은 전혀 모르는 표정들입니다. 예. 96년도에 나왔으니까요. 예. 96년도에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예. 지금도 뭐 유튜브에 돌아다니니까 볼 수 있습니다. 저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왜 줄었느냐? 그럼 저는 이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 기억나시죠? 예. 예. 한밤중에 정지선에 사람이 없는데 차가 쓰면 달려나가서 무조건 냉장고를 한 대씩 줬잖아요. 예.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랬는데 밤새 지켜도 냉장고 줄 사람을 못 찾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았죠. 무슨 얘기예요? 우린 옛날에 교통 질서라는 거 없었어요. 그냥 달렸어요. 예.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지켜야겠구나. 그러면서 교통질서가 지켜지니까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제도예요. 이거 아시죠? 예. 고속도로에 분홍줄, 초록줄이 생겼죠. 예. 이걸 보고 파란줄이라고 그러면 옛날 사람이라는 거죠. 예. 예. 녹색줄.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쫓아가다 보면 뭐라 그래요? 분홍색 쫓아가라. 초록색 쫓아가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여간 색깔만 보고 쫓아가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덕분에 교통사고가 확연히 줄었대요. 이 그림 하나 때문에. 이게 정책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그 다음 단계는 정책이에요. 그 교통사고 사망자가 여기서부터 확 줄기 시작하면서 서울 도심에 60km 제한속도가 50km, 10km를 줄였는데 이거 먹혔어요. 교통사고 확 줄었어요. 그 다음 스쿨존이 생겼잖아요. 민식이가 그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민식이 엄마가 나서가지고 스쿨존 만들자 해가지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정책이 생기니까 이것 때문에 확연히 줄었어요. 스쿨존에서 법규 위반하면 벌금이 3배인가? 그죠? 예. 벌점도 확 늘어나잖아요. 그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변하고, 제도가 생기고, 그리고 국민이 거기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살 예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왜 자살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우리나라에 그 죽음의 문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요. 자살에 대해서 참 관대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몇 년 전에 매년 국가에서 자살 예방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제 기억이 23년도에 아마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그 계획서라는 게 상당히 두껍습니다. 책자로 나올 정도로 아주 다양한 방면에 뭐 자살 예방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언론에서 그 수많은 정책 중에 하나를 딱 짚었습니다. 그게 뭐냐? 번개탄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번개탄의 유해 물질을 없애든지 아니면은 그게 안 되면 판매를 금지하자. 라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언론이 이걸 딱 짚었습니다. 그래, 번개탄 안 파는 게 자살 예방이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느냐? 번개탄 연탄 피워서 사는 사람들이 서민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그 연료인데 그걸 못 팔게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있는 대로 때렸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는 게 어디 있냐 막 때렸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대한민국이 이 자살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입니다. 번개탄으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예,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번개탄으로 죽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의 15%입니다. 그러니까 한 2,100명 정도가 한 해에 번개탄 피워서 자살합니다. 근데 이걸 안 막는다고요? 자살은 그냥 냅둬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죠.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회사에서 이 아이들 간식을 만들어요. 근데 이 간식이 애들한테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많이 팔려요. 근데 문제는 한 해에 한 10명 정도가 이 간식을 먹고 식중독으로 죽어요. 그럼 이 간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팔면 안 되죠. 근데 애들이 좋아하는데 강하게 해서 팔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마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회사 망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런데 한 해에 2,000명이 자살을 하는데 그거를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저는 이게 죽음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정말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될 때 곧바로 죽음으로 연결하는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이게 죽음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모이면 문화예요. 그래서 저는 죽음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자살이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IMF가 지나면서부터
자살이 늘어났어요. 근데 참 재밌죠? 2년, 3년 텀을 두고 자살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IMF 이후에 우리에게 바뀐 건 뭡니까? 가치관이.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절대적 가치라는 게 있죠. 예. 그건 뭐예요? 생명이죠. 절대적 가치라는 건 생명이죠. 돈이라는 거는 상대적 가치잖아요. 근데 IMF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뒤집어졌어요. 돈이 절대적 가치. 따라서 생명이 상대적 가치가 됐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죽어야지 하는 이 도식 같은 게 생겨났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죽어야지. 주변 사람들도 죽을만 했네라고 생각하는 그 도식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퓨 리서치 센터라고, 퓨라고 미국의 그 설문조사 기관인데 잘 사는 나라들, 부강한 나라들 17개국을 뽑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첫 번째 가정을 꼽았습니다. 제 기억에 두 번째가 직장이었나, 두 번째가 건강이고 세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1번이 돈이었습니다. 네, 세계에 돈을 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 그것도 신기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돈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3위로 밀렸습니다. 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 퓨 리서치 센터에서 되게 재밌는 리포트를 하나 낸 거예요, 거기서. 특별히 언급한 부분이 뭐냐. 대한민국이 되게 신기한 나라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물어봤답니다.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 2, 3, 4 이게 아니라 그냥 말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건강이요, 가정이요, 직장이요, 돈이요, 하면서 막 대드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이요, 그리고 끊어버리더랍니다. 2번을 안 대드라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 참 신기하다고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자기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되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관련돼가지고 이제 글을 썼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정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한데 결국 돈이 있어야 가정도 있고 건강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정답인 거예요. 돈이 모든 문제의 키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돈이 없으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되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돈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그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단편적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딱 하나의 목표만 딱 설정을 해놓으니까 이 돈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돈이 1등이어도 돈이 없으면 건강 때문에 살거나 돈이 없으면 가정 때문에 사는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가정도 건강도 직장도 모두 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질 때 한꺼번에 확 무너진다. 이거죠. 결국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공동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착륙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죠. 예. 상대적 가치. 돈이 상대적 가치로 내려왔다. 저는 그러면서 요즘 이제 자살 예방을 저도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요즘 느끼는 건 그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제가 사약을 해서 그런데 세속화 이런 문제랑 아마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옛날에 전도 어떻게 했습니까? 고신교단은 더 이게 확실할 텐데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니? 주로 그런 걸 물어본다며 고신교단에선 아닌가요?
우리 정재영 교수가 고신교단 출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왜 물어봐요? 전도하는데. 사람들은 다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게 실존적인, 궁극적인 질문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거.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종교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삶이 두려워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내내 한 얘기입니다. 90된 할아버지도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10년 사는 게 무서운 거예요. 50대에 사업을 망한 아저씨도 나머지 50년이 무서운 거예요. 삶의 실패를 경험한 20대도 지금 이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나머지 80년을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삶이 두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예. 자, 교회와 자살 예방.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예. 챗GPT에다가 긴 글을 넣고 그림 하나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딱 이렇게 그려줬는데, 문제는 글자가 잘 안 맞네요. 예. 예. 재밌습니다. 예. 어찌됐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나라가요. 시대를 이끌어 왔어요. 한국교회가. 그죠? 개화시대 때 개화기를 이끌어 왔어요. 예. 현대적인 이 생각을 바꿔준 거. 제가 이게 전문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제강점기 때 나라 살렸어요. 독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산업화 시대, 나라 세우는 그 해방 공간에서도 교회는 큰 역할들을 했죠. 네, 대부분, 새 인물 하면, 이승만, 김구, 여운형 되는데 다 기독교인들이죠. 김규식 선생님까지 하면 4명이죠. 다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예. 그리고 산업화 시대 때 우리 믿음으로 열심히 살자 이래가지고 긍정적인 사고 이런 거 해가지고 산업화 우리가 이끌어낸 거거든요. 민주주의 이루는 거 역시 그런 것도 교회가들이 앞장서서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볼 때 사회봉사도 결국 교회가 많이 했죠. 복지관 교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 시대도 지났어요. 제가 기훈실에 있는데 기훈실 그 조사를 해보면요. 예전에는 약 10여 년 전만 해도요. 교회가 이 사회에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1등이 뭐였느냐면 사회봉사예요. 항상 사회봉사예요.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교회가 뭘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윤리 문제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생명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 가치 만들어주는 거. 나머지 여러 가치들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건 기본적인 진리 아닙니까? 이것도 챗GPT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 훌륭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다 아시니까. 그 다음은 이제 구약에 보면 약자보호법. 더불어 사는 법이에요. 같이 사는 법이에요.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그 말 참 재밌게 들었는데 동네마다 이 미친 분들이 하나씩은 꼭 있었대요. 예, 꼭 꽂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동네마다 하나씩 꼭 있었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 같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다 시설에 넣거나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동네에서 다 보는 사람들이 밥 먹이고 보는 사람들이 지켜주고 보는 사람들이 보호해줘가지고 동네 덕분에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약자보호법 같은 사상인 것 같아요. 다 그 보호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말 성경을 보면서 강연 막 하고 있어서 제가 제 마음에 제일 크게 와닿는 거는 안식일이에요. 이게 몇천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안식일을 생각해놨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된 게 몇 년이나 됐을까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당연히 일을 했고 그냥 주일에도 가서 회사 그냥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네. 회사 다니는 사람도 그랬는데 농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딱딱 쉬었을까요? 못 쉬었어요. 이거 몇십 년 안 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뭐 당연한 듯이 5일 근무제 막 이러고 있지만 이거 한 지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걸 했다니까요. 심지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 심지어 나그네까지. 예. 재밌는 거는 누군가 하나가 빠져 있죠? 예. 아내는 빠져 있다는 거. 신기한 일이죠. 예. 아내는 빠져 있어요. 어찌됐건 지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재밌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저런 생각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사람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면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정말 놀라운 계명인데 이런 그 약자 보호법이라는 게 생동하는 게 교회예요. 저는 이게 생명의 가치라고 생각돼요. 효율과 돈과 성공과 이런 가치들을 다 무너뜨려 놓은 가치가 성경에 있다. 이게 우리가 배울 바다. 저희 라이프오프에서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지난 주일이 저희 생명보듬 주일이었습니다. 예,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뜻깊게 저도 지금 강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생명보듬 주일이었고요. 예, 그래서 뭐 참여하는 저희가 이 주일이 되면 저기 지금 잘렸는데 뭐 한교총부터 시작해서 이제 NCC도 들어가고 한국 목회자 협의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학대학 협의회도 들어가고 한국교회 대표하는 단체들이 다 함께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생명보듬주일 기본 그 설교도 보내고 그 청소년 아이들 강의하는 뭐 이런 것도 보내고 해서 같이 지키고 걷기 대회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자살 유족 돌봄입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저희 라이프오프가 몇 년에 세워졌다고요? 예, 2012년도에 세워졌는데 저희가 그 창립 때 하고 첫 번째 포럼을 우리 신원아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 지옥 간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 그게 저희 기초를 세워주셨습니다. 신학적인 기초를. 자살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줘가지고 그게 저희한테 아주 그 신학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예. 정말 용기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가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진보 교단들이 답을 잘할 것 같지만 실은 그쪽은 답이 없습니다. 예, 고신교단이 유일하게 원장님이 이걸 딱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교단이 맞다 틀리다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가족들에게 푸시를 했습니다. 저희 모임하는데 저희가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요 모임은 따로 하지만 저희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유가족들도 많이 케어를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정부에서 저희한테 맡겨가지고 저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유가족들에게 제가 옆에서 보니까 항상 모이면 우는 게 이게 다예요. 모이면 누가 자살을 했어요? 어땠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같이 그냥 울어요. 맨날 모여서. 그러면 한바탕 울었는데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 얘기하면 또 같이 울고 위로해주고 이게 큰 역할을 하긴 하는데 1년 내내 10년 내내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해야 된다. 일상을 회복해야 된다. 맨날 울고 지낼 수는 없지 않냐. 웃고도 지내자. 그래가지고 제가 모임할 때마다 웃겼어요. 그래서 유가족들한테 노는 건 라이프오프 가서 놀아야 된다. 소문이 났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목사로 불릴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다 교회 가면은 전 그냥 교수님이지 목사라고 잘 안 불러요. 사회에 나가서 제가 목사로 불릴 일은 없잖아요. 근데 유가족들은 다 저를 보고 목사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해도
목사니까 봐주는 것 같아. 네. 뭐 우리 진심을 알겠지. 만약에 다른 데서 그랬으면 그 사람 죽어요. 상처에 뭐 뿌렸다 해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은 거예요. 저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이면 뭐 놀아요. 문화 행사 같은 거 하고, 요번 주도 뭐 누구 가수 불러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도 하고 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좀 시간이 가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유가족 때 처음에 할 때는 자살 유가족들이 울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문화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한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예산 이제 10여 년 전인데 1,000만 원 꽤 컸죠.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가수 부르고 음향 장비 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빵빵하게 딱 했는데 10명도 안 왔어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차라리 50만 원씩 나눠줘가지고 뮤지컬을 VIP석에서 보게 해줄 걸. 이걸 내가 뭐 이렇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 빚만 지고 안 되겠다. 다음에는 좀 더 대중적으로 가자. 그래서 연예인 합창단 있잖아요. 연예인 합창단을 불렀어요. 한 30명 왔더라고요. 유명하신 분 껴가지고 한 30명이 왔어요. 여기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한 20명? 뭐 이렇게 왔더라고요. 배가 있잖아요. 20명 왔어요. 그 합창단이 성질내더라고요. 어떻게 합창 단원보다 관객이 더 적을 수가 있냐. 주최 측이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모은 거냐. 막 이래가지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방법을 바꿔가지고 작은 카페, 이렇게 소모임으로 바꿨어요. 예산도 적게 들고, 알고 봤더니 유가족들은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는 데보다 자기네들끼리 조용히 모이고 싶었던 거예요. 작게 모였어요. 어느 날 이제 인디밴드 불러다가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 하는 가수 부르고 같이 식사하고 카페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 옆에 있는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다음에 뭘 할까요? 그랬어요. 한 50 중반쯤 되는 남자였는데 다음에 뭐 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영화 보세요. 영화요? 내가 원래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애가 그렇게 됐는데 애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뭐 좋다고 어떻게 영화 보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화를 못 봤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두운 데 들어가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못 갈 것 같고 같이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영화 보러 가자.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스태프들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럭셔리 영화관 있죠. 이렇게 누워서 보는 영화관. 그걸 통째로 빌렸어요. 이게 더 싸요. 좌석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영화관에서도 저희한테 이제 좋은 취지니까 40만 원인가에 대관을 해줬어요. 영화는 당신들 보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서 오면 자기네가 구해가지고 틀어주겠다. 그래서 최고급으로 영화를 딱 보고 나면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노는 데 강해요. 노는 데 강해요. 그래서 놀다가 어느 날 제 간증인데 자살 유가족의 날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근데 국가 기념식이 있어요. 저도 초대해가지고 가가지고 헤드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랬는데 뭐 차관도 오고 뭐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오고 하는 자리에 제가 앉았는데 유가족들이 저기서부터 목사님 그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냥 제 명칭이 목사님이니까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그러고 저한테 쫓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앉았던 분들이 엄숙하게 앉았던 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내가 목사 되길 잘했구나. 내가 여기서 목사라고 불리는구나. 그때 참 큰 저한테 힘이 됐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뭘 했느냐. 유가족들한테 당사자 운동했나. 민식이 운동 봐라. 민식이법이 어떻게 생겼느냐. 엄마들 덕분에 생긴 거 아니야. 운동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데모. 길거리 가서 못하겠고 우리 유가족들 데리고 실내 데모. 이 앞에 지금 다 언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언론들 불러가지고 실내에서 데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데모 처음 해보는 거죠. 이런 것도 시키고 이런 것도 시켰어요.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시간이 좀 가가지고 제 유가족들한테 다음에 뭐 할까요? 그랬더니 이거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유가족들이. 용기가 생긴 거예요. 유가족들은 다 숨기잖아요.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강연회 하자고. 사람들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자기네가 나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선 거예요. 이게 유가족입니다. 유가족인데 저렇게 얼굴 내놓고 강연자로 나온 거예요. 이분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정호 교수라고
유퀴즈에도 나왔는데 예일대 정신과 의사예요. 자살 뭐 문제만 나오면 이분 이름이 꼭 나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언론에 아주 주목받는 책도 있어요. 사람 도서관인가?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이거 하러 오십니다. 저희 라이프오프랑 이거 하려고. 매 여름 2번을 오셨어요. 네. 스케줄을 우리하고 딱 짜 맞춰가지고 여기 오십니다. 자원봉사 오신 거예요. 자원봉사로. 이분 대단하십니다. 교인도 아니에요. 교인도 아닌데, 유가족들을 저렇게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로 오셔가지고, 이 강사비도 안 받고, 자기 책 인쇄 나오면 저희한테 기부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바위에 겨단을 치기를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유가족들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국가적인 아젠다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명 네트워크 운동입니다. 예. 재밌는 사진인데 이분 아십니까? 예. 이분 누구냐면 김용 총재입니다. 아시죠? 세계은행 총재하신 분. 네,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한국에 나타나셔가지고 자살 예방을 하겠다고 오신 겁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조국을 위해서 내가 자살 예방.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가 자살 예방이다. 이분이 세계은행 총재를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의사더라고요. 하버드대 의사를 했고 WHO를 통해서 세계에서 그 에이즈 퇴치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분이 그 공을 인정받아서 세계은행 총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살 예방을 해야겠다 이러고 나타나셨고요. 그랬더니 이분 때문에 이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해서 김용 총재가 오는데 같이 만나서 회의하자 그래서 이분이 순진해가지고 또 속았구나. 여러분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대부분 김용 총재한테 친구 맺자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예, 바로 그분이십니다. 근데 진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같이 모였는데 이분은 아시죠? 예, 작곡가 김영석 씨, 예, 심리학과 교수고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그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을 했고 이분이 제일 중요하죠? 예, 유명한 강연자고요. 예, 이거 ITN PD고 이분 아세요? 예, 장동선 씨, 뇌과학자. 예, 이분 나타났다 하면 그 유튜브가 수십만 조회 나오는 사람이고, 이건 이제 경희대 정신과 의사고 심리학회 회장입니다. 예. 네트워크가 생겼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작년 걷기 대회를 했는데, 이분이 나타나셨어요. 나도 참여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일부러 오셨어요. 안양에서. 예. 그래서 같이 걷기 대회 캠페인을 안양에서 했고요. 예. 이분은 안양감리교회 저희 이사장이시고 이분이 안양시 시장님이세요. 예, 최대호 시장. 다 옵니다. 여기 수천 명이 모이니까 다 옵니다. 여기 경기도 의회의 의장입니다. 의장이시고 예, 작년에는 안 왔구나. 올해는 이제 여기 지역구 의원들도 국회의원들 오고 같이 이렇게 걷습니다. 이게 뭐냐?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들 걷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부스가 여기 보이시죠? 저런 부스 같은 것들이 한 4, 50개 깔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든 자살 예방 비슷한 거 하는 단체들은 다 모입니다. 네트워크를 저렇게 만들어 가는 거고요.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체가 합치면 저는 자살 예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 때 이겨낸 근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학교 연계 교육이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 저희 보건복지부 인증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한 해에 한 2만 5천 명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2만 명, 2만 5천 명 정도를 매 교육을 시킵니다. 아마 라이프 오브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그러니까 기독교란 이름 붙여놓고 일반 학교에 가서 교육시킬 수 있는 건 저희 프로그램이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저기 목사님이신데 강사로 활동 중이시고요. 예. 이 사진이 중요한 사진입니다. 예. 이 사진이 왜 중요할까요? 예. 교육 끝나고 사진 찍자고 그러는데 애들이 와서 V하고 화이팅 외친다는 거.
중학교 2학년 애들 사진 찍는데 저런 거면 일단 강의는 성공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소공동체 교육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교회처럼 조직이 돼 있고, 한 주에 몇 번씩 말씀 듣고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자살 저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면 분명히 살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자살 예방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채부자 전략입니다. 경주 채부자집에 10가지 그 가훈이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채부자집이 400년 동안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망하지 않고 부자로 이어져 왔다는 거죠. 저는 그 전략을 따라서 교회가 있으면 사방 십리 안엔 자살한 사람이 없게 하자.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에 자살할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십자가 보면 저기 가서 도움받으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